대표님, 이 말 듣고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예고예요. 곧 좋은 소식이 옵니다. 철민은 이지혁을 보며 조용히 웃었죠. 철민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이지혁은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민은 대표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잖아요. 대표님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철민의 그 말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요. 이지혁은 그 확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죽을 날만 새는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일말의 희망. 그런데 도대체 저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지혁을 살릴 사람은 뜻밖의 인물. 그 사람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살아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철민 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이지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차철민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요즘 철민의 말은 늘 알쏭달쏭했고 때로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거 다 보입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지요. 그 침묵만으로도 철민은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이건 오래 머무는 먹구름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구름 같은 거예요. 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의 말투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귀인이 곧 하늘을 가로질러 나타난다고요. 지혁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철민의 예언은 늘 묘했습니다. 그의 마른 시간이 지나면 꼭 현실이 되곤 했지요. 철민은 늘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회의 중 숨이 가빠지는 순간, 혼자 있을 때 잠시 멍해지는 눈빛,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철민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지은호와의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철민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던 겁니다. 대표님은 이대로 쓰러질 분이 아닙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잖아요. 지혁은 말없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뚫고도 승승장구해야 할 뿐이에요. 이지혁 대표님은요. 그 말에는 아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이 섞인 고백이었지요. 철민이 예언을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운명이 있어도 사람이 먼저 무너지면 도와주려는 기운마저 힘을 잃는다는 걸 철민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민은 지혁이 겁에 눌려 주저앉기보다는 스스로 희망을 붙잡길 바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지혁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의사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대표님, 고개를 든 순간 지혁의 눈에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이요.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지혁의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풀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위로를 하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존재. 지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되겠구나. 지혁은 속으로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못할 게 뭐 있어. 반드시 살아야지. 그렇게 지혁이 마음을 정하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운명의 방향도 조금씩 밝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혁의 어머니 김다정 여사는 아들 지혁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집안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주면 좋아할까? 김다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상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혁이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 피곤해 보일 때면 꼭 챙겨주던 국, 그런 사소한 것들이 괜히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김다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동생 경훈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다정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훈아, 무슨 일이야? 잘 지내지?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습니다. 동생의 전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거라곤 그 순간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았고 묘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그 한마디에 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다정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한마디가 다정의 평온한 일상을 단번에 깨뜨려 놓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일이 생겼어. 순간 다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왜? 말년만큼은 자식들 곁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싶다던 아버지, 김장수.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손주들 웃는 얼굴을 보며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손주들 곁에서 조용하고 다복하게 지내시는 줄만 알았던 김장수. 전화할 때마다 난 괜찮다. 걱정 말고 너희들 잘 살아. 웃으며 말하던 그 얼굴이 다정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까요? 다정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잠시 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경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서 겉으로는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향수병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몰랐어. 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가셔야 한다고 하시더니 어젯밤에 집을 나가셨어. 치매가 온 건지 정신이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 잠시 멈춘 뒤 경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길로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은 의식이 없으셔. 다정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김장수는 한순간에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의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 집이 그립다는 말. 경우는 그 편지를 들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지 아직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나인 다정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정 역시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그때 다시 여쭤보자.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남동생의 전화 한 통. 그 전화는 김다정의 하루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준비했던 따뜻한 저녁. 그날 밤 식탁 위에 오를 이야기는 결코 평범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산에서 하소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이 좀 살려주세요. 매일같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내 심장을 줄 수만 있다면 당장 꺼내주지. 상철은 그런 생각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선 상철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 다정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소식이야.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장인어른 김장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기기증 서약을 해두셨대. 그 순간 상철의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싶던 생각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심장을 하지만 상철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생각이었고 꺼내서도 안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야겠지? 그 한마디가 상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연명치료도 거부하고 미리 장기기증까지 써두신 장인어른. 평생 남에게 패끼치지 않으려 했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다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지혁이가 지금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정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정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장 미국 가야겠어.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곧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고 길지 않은 논의 끝에 하나의 뜻으로 모아졌습니다. 김장수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그 뜻으로 이 지역을 살리자. 하지만 현실은 그 결심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뇌사자를 먼 미국에서 한국까지 옮기는 일. 시간도 절차도 여건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대표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나 하나의 문제일까? 숨이 가빠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올 때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AP의 대표라는 자리를 걱정했죠. 자신을 믿고 따라온 AP 식구들. 이 몸은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파장은 고스란히 회사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AP는 건재해야 해.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전 AP그룹 회장.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직접 듣는 게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지요. 이지혁 대표, 이제 내 고문이 필요 없을 텐데 무슨 일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역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져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말을 내뱉는 순간 지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회사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끝내 가장 꺼내기 싫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AP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동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지혁 대표, 살 날을 생각해야지. 죽을 걱정부터 하면 어쩌자는 거냐? 지역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눈시울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김동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끝이라고 먼저 마음 먹는 순간 몸도 그대로 따라가는 법이야. 너 아직 젊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사람도 많잖아. 지역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표 자리부터 걱정하지 마라. 이지혁, 너부터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는 호통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살아있으라는, 버텨보라는 어른의 명령. 김동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이다. 통화가 끝난 뒤 이지역은 한동안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사실이 그제야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편 며칠 후 이지역은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통화. 그저 평범한 전화일 리 없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지역의 삶을 또 한 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심장이식센터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지역의 숨이 순간 멈췄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짧은 침묵 뒤 확인하듯 돌아온 대답. 네. 정말 드문 경우지만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지역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 기증자가 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 김장수란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 심장이식을 두고 아버지 상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처럼 아끼는 아이, 성재. 상철은 결국 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혁이를 살릴 방법이 있어. 하지만 쉽지가 않다. 모든 사실을 들은 성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그에게 둘도 없는 친구고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박성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성재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넥스트랩스를 움직였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간과 기술 그리고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업체, 항공의료이송 전문 기업, 응급 장비를 다루는 기술진까지 성재는 하나하나 직접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투자자 김동수 회장에게도 요청했죠. 이번 이송은 전례가 될 겁니다. 성공만 한다면
의료 이송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에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회사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뇌사자를 최고의 의료 장비를 갖춘 전용기로 국경을 넘어 이송하는 일.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사례가 되고 기준이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면 지원하죠. 그렇게 하나둘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넥스트랩스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전용기는 일반 이송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 의료 장비가 탑재됐고 전문 의료진이 동승하는 사실상 하늘 위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비행기 내부 구조부터 장비 배치, 의료진 구성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 한 분도 허투루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전용기는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김장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비행기에 실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 말 없이 가족을 살리는 길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전용기는 마침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차분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그렇게 김장수 할아버지는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지혁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말에 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지만 곧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되는 거죠? 지혁은 그저 살 수 있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지혁은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장이 자신에게 오기까지의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술은 일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은 분명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어떤 길을 건너왔는지, 어떤 마음들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그저 그는 새로운 심장이 뛰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깨어나는 순간 모든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지혁은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이지혁 환자분 잘 버텨주셨어요. 의사의 말에 지혁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답답하지도 숨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회복은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의료진조차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정말 잘 맞습니다. 이 정도면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지혁은 그 말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자신에게 완벽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심장이 자신의 할아버지 김장수라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시간이 흐르자 이지혁은 다시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색이 짙던 얼굴은 점차 사라졌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AP그룹은 지혁의 복귀와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썼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지금 하죠. 결단은 빨랐고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과감한 구조 개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선택들. AP그룹은 마치 숨을 고르다 다시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이지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눈빛은 훨씬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촉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철민이 보았던 미래의 그림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시선은 이지혁을 지나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끝없이 뻗어 나갈 AP그룹의 모습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대표님, 이제 시작이군요. 우리는 언제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삶을 건네받으며 살아갑니다. 새롭게 뛰기 시작한 심장과 함께 이 지역의 인생은 어떤 화려한 날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